자, 이게 키우는 방식에서도 달라요. 키우는 방식에서도. 우리 80년대 한국의 수출, 그때 아마 80년대에 우리나라가 한 3,000불 정도 했을 겁니다. 3,000에서 80년대 말 정도 가면 한 5,000까지 채 못 올라갔지 싶은데, 지금 우리가 35,000, 작년에 35,000이 됐다 하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단기간에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 나라도 없죠.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점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위대하다고 봅니다. 맨날 국수주의자들은 옛날 얘기, 이상한 얘기를 하거든요. 단군 시대 때, 환웅 시대 때, 우리나라가 유라시아까지 정복을 했다는 둥, 이상한 얘기를, 쓸데없는 얘기들, 바이카로까지 갔다는 둥,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다 그런 거 개구라고, 근거가 전혀 요만큼도 없는, 그냥 쌉소리에 불과한 거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급성장을 한 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태리도 이겼다니까, 우리가. 이태리 이겼다니까. 좀 있으면 일본도 뒤집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니까요. 야, 우리 어렸을 때 일본이라고 하는 건 진짜 애증의 관계인데, 예. 겉으로는 당연히 싫어해야 되지만 일본 제품은 좋아하는, 일본 놈은 욕하지만 코끼리 밥솥을 가져야 되는,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에 처했잖아. 지금 중국 사람들이 보따리에 인천공항에서 그걸 껍질을 다 벗겨내고 그걸 안 처리하고 막 물건만 빼가요. 라고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 당시에 일본에 누가 갔다 오면 그 코끼리 밥솥을 몇 개를 사오면서 그 껍데기를 벗겨왔어요. 기억해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선물 줘야 된다고 서너 개씩 사가지고 그걸 못 갖고 오니까 부피가 크니까 껍데기 거기서 벗기고. 그러니까 그때 지금 우리가 중국 사람들한테 욕하는 게 그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욕했을 거야. 그걸 우리는 못 들었지만 지금 유추해서 보면, 그리고 저것도 한때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중국도 곧 저렇게 안 되겠다. 왜냐면 중국이 만 불이 넘어갔거든요. 중국도 엄청나게 빨리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것도 진짜 한때구나. 태평양 얼마 안 남았구나. 태평양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왜냐하면 소비력이 더 증대하면 가성비로 쓰는 게 아니고 명품 쪽으로 올라가요. 이게 돈이 더 많아지면. 그러니까 중간층들을 안 쓰지. 아예 싼 걸 쓰든지 아예 좋은 걸 쓰든지 이렇게 나눠버려. 없는 사람은 싼 걸 쓰고 있는 사람은 좋은 걸 쓰지. 어중쩡한 것들이 더 빨리 망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상황, 그런 일본을 따라잡은 거니까. 지금 우리가 중국에게 따라잡힌다고 생각해봐. 야, 저게 돼? 이러는데, 우리 어렸을 때 아무튼 일본은 그런 나라였는데, 물건도 좋고, 워커맨 이런 거 하나. 여러분은 워커맨 세대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아쟁 이런 거 키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풍각쟁이지? 여러분은 풍각쟁이 세대지? 오빠는 풍각쟁이야. 그 동동구리 이렇게 발로다가 차면 부구를 울리는 그 시절이잖아. 그 시절. 발로 땡겨서 북차는, 아씨. 번지 없는 주막 이런 거. 그치? 그런 시절이고, 우리는 이거 진짜 워커맨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그것도 참 진기하다. 살아보면 진짜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나 싶을 정도로 신기하다. 레코드판, 그 다음에 테이프, CD 전에도 저 플로피 디스크 2개, 큰 거 있었고 좀 작은 거 있었고, 그 다음에 CD도 지금은 다 없어졌고, USB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USB도 지금 C 타입 이래 아주 작고 이렇게. 야, 세상이 이렇게 빨리빨리 바뀌는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어렸을 때 뭔 짓을 했었냐면, 여러분은 안 했을 수도 있고, 저보다 조금 위에 세대들은 그거 했었는데,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거 들으면서 음악을 그 테이프에다 계속 녹음을 해요. 저는 음악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서로 이렇게 불법 복제를 하지. 가지고 누구 말 맞다나 많이 들으면 또 테이프가 늘어나니까 냉동실에 얼려요.
아니, 알잖아. 내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아마 젊은 사람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을 거야. 이거 아는 놈만 알아. 냉동실에 얼리면 조금 또, 그게 왜 그러는지 뭐 정확하게 원리는 모르겠지만 약간 수축되니까 좀 괜찮아지는 거 있어. 늘어지는 거. 비디오 테이프도 그렇고, 그때는 해도 이게 늘어졌잖아. 그런 것도 씹어요, 또. 씹잖아. 돌아가다 그런 거 빼가지고 분해해가지고 그거 좀 그걸 못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잘라내고 거기를 또 다시 연결시켜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해요. 참 진짜 그지가. 그때만 살다가 죽은 사람은 그것도 엄청나게 대단하다. 이렇게 내가 그 생각하거든. 야, 우리가 이러다가 우리는 참 좋은 세상에 산다라고 하지만 100년 뒤쯤 사람이 보면 야, 저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저거 불편해서 어떻게 살았지? 왜냐하면 옛날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기차를 타고 가는데 군인들이 기차 타고 막 이렇게 쫙 가면 그게 학교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진짜 직각으로 된 나무 의자. 기차도 나무 의자였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도 탔을 때 나무 의자였었던 적이 있는데 제 기억에. 나무 의자. 내가 전생인가? 나무 의자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어디서 가서도 봤냐면 인도하고 중국 가서도 봤어. 90년대, 2000년대에 인도하고 중국 가서도 봤어. 외국인 타는 칸에는 당연히 없는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약간 이제 구경하려고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외국 나가서 기차를 탄다는 건 더럽게 오래 탄다는 뜻이에요. 그냥 뭐 1시간 이게 아니야. 더럽게 오래 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럼 뭐 이제 사부작 대부분 외국인들은 침대 칸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사부작 이렇게 다녀보잖아. 얘네는 뭐야? 이러면서 우리 어렸을 때는 그것도 있잖아. 저는 기차를 워낙 많이 타니까 저는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기차를 많이 타니까 그거 하거든요. 진짜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지금은 기차가 비어 있어도 다 지자리에 앉잖아. 그죠? 특실이 비어 있어도 특실로 안 가 사람이 절대.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지자리가 아닌데도 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 그래서 지자리인 사람이 와서 표를 보여주면서 비켜주세요 이러면 안 비켜줘. 몇 정거장을 서로 시비를 하면서 가. 아니 그런 걸 내가 여러 번 봤거든. 근데 중국은 지금도 그런다던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던데. 끝까지 간대. 그럼 뭐 그거 끌어내릴 수도 없고. 아유 참 미치지. 근데 우리 어렸을 때도 그걸 봤어요. 그리고 연세 드시는 어른이 거기 지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고 있으면 미친다. 미쳐. 그거를 깨워 왜 이래버리면 비켜주셔야 되는데 이러고 그냥 자버려. 아니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게 큰 문제라는 생각을 안 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거지 같았던 거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기차, 이렇게 수직으로 된 나무 기차를 어떻게 타지?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기차 타고 다니는 거를 한 100년이나 50년 뒤 사람들이 야, 저것들은 저거 허리 아파서 저거 어떻게 탔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생각하면 좀 재밌어. 그런데 80년대에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애들이었었어요. 애들 수출이 있었다. 그게 올림픽을 하면서 그게 창피하다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그걸 막았어요. 법적으로. 아니, 법으로 막은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뭐 세게 했어. 그래서 잘 공식적으로 못 나가게. 올림픽 때 막은 것 중에 하나가 게하고 개고기, 보신탕하고 그 다음에 근데 고양이는 잘 안 먹던데, 그제? 고양이 내가 먹는 거를 보기는 봤었던 것 같은데. 고양이는 뭐 하냐면 몸 안에서 약간 어혈 같은 거 있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먹더라고요. 근데 개는 그냥 맛으로 먹었고 고양이는 약으로 먹지 저거를 맛으로 먹는 사람은 별로 못 봤던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도 하여간 이런 쓸데없는 데 관심이 많았어. 그거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다 관심이 있는 줄 알았었다고. 아무튼 그렇다 치고 80년대 애들을 그렇게 수출을 많이 했어요. 그때 아마 이게 피임이 잘 안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 사셨던 때 아니에요? 여러분도 시집 가서 살고 할 때가 그때 아니에요? 그게 불륜이라든지 뭐 아니면 미혼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입양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식인데도 너무 많아서 입양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다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부부 관계가 있고 그런데 위에가 너무 많은 거지. 이미 넷이 있어, 꽉 찼어. 그래서 입양시키는 경우도 있어. 그거 너무 진짜 억장이 무너지겠지. 아니 내가 미혼모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애가 생겨가지고 애를 낳았어.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 이걸 버린 거잖아. 그런 거하고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가 너무 많아서 이걸 키울 수가 없어서 입양을 보내면 그거 참 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시절에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제법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국가적으로 뭐 미개하다 어쩌다 막 이렇게 하고 외국에서는 장애인도 키우는데 장애인도 키우고 그 다음에 뭐 안젤리나 졸리 뭐 이런 지금도 그러면 자식인데 호적에 올라가 있는 자식인데 이렇게 칼라프라제 색깔별로 색연필처럼 이렇게 모아놨잖아. 그쵸? 그때 저는 그때 기억을 해요. 그거를 우리 정부에서 굉장히 미개한 것처럼 한국민은 의식이 떨어진다. 미개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했었어요. 그리고 애 많이 낳는 것도 굉장히 안 좋다라고 주입을 시켰었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보면 저는 저게 진짜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였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외국하고 우리는 이게 달라. 관점이 달라. 제가 얘기하잖아요. 입양을 해도 외국은 독립돼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처음 애를 키울 때도 부모랑 같이 크지 않습니다. 그냥 애 방에 따로 놔두는 거지. 그래서 침대도 애 침대는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 애가 자빠져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굴러다니다가 떨어져서 낙상할까봐 이렇게 우리 같이 만들어놨지. 진짜 울타리로 이렇게. 그렇게 하고 걔네는 애가 울면 달래주는 게 아니고 그냥 방치하지. 그래서 애가 어느 정도 조건에 순응할 수 있게까지 만들어주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키우는 거냐면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독립 개념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른, 엄마, 아빠 사이에 애가 이렇게 잔다니까. 그래가지고 애가 울면 아빠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자기 부인을 찌르지. 애를 달래는 게 아니고 야 빨리 어떻게 좀 처리해봐. 그런데 엄마가 그거를 후달딱 해가지고 막 안고 뭐 젖을 먹이든 어쩌든 해갖고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가 잘 안 돼. 애들은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수면 지속 시간이 오래 안 가서 그냥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꾸 울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그 기간이 짧은 거지. 여러분도 키워보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커봐서 아는 거고. 내가 그때 자는 게 쉽지 않았어. 기억해보니까 쉽지 않았어. 그렇게 해서 하면 남편이 이제 그거를 빨리 처리가 되면 모르는데 빨리 안 처리가 되면 짜증을 내면서 담배 피러 나가지. 에이씨 이놈의 집구석 이러면서. 그러면 엄마는 굉장히 이게 미안해해.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저거는 공동 책임인데 요즘 애들 같으면 그렇게 하면 이혼 당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당하고 살지 않았나요? 그 세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세대. 되게 재밌어. 그래서 처음부터 같이 하고 처음부터 지 방에다가 따로 부모 방이 있고 애 방이 있고 이거 달라요. 다르다니까. 그리고 키우고 나서도 어느 정도 키웠다가 얘는 보통 외국 같은 경우는 20살 정도 되면 독립시키고 대학 가면 등록금을 거의 안 주는 게 더 많습니다. 예,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립을 시켜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유목민
문화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동물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이잖아요. 말 이런 거 동물의 왕국 같은데 봐봐요. 그러면 태어나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애가 어찔비찔해. 그러다가 뛰어다닙니다. 이렇게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한 몇 달 정도 크면 그냥 빠이빠이 하지. 이렇게 대면 하지. 아니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짜 얘네가 유목문화인가 싶을 정도로 차마 그 얘기는 못 하는 거예요. 저것들 동물인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고 자꾸 유목문화라고 하니까 저것들은 동물인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농경문화에서는 계속 이렇게 가는 거고, 이게 평생 AS예요. 우리 전통문화에서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평생 AS야.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부모 은중경에서는 구경연민은 끝까지 마음을 이렇게 쓰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해도 집안 대 집안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요즘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쟤랑은 내가 살고 싶은데 걔 때문에 오는 그 패키지 상품이 싫대. 별책 부르기 싫어가지고 물건을 사기가 싫대. 아니 요즘 애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걔는 좋은데 걔 힘이 싫어. 어벤져스인데 이게 아이언맨은 좋은데 저 토르 아니면 헐크 이런 애들 영 싫은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바뀐 거지. 여러분 근데 이게 그 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말려 들어가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 말려 들어가면 그 일이 많습니다. 왜냐면 거기 다 경조사도 참석해야 되고 그 친한 척도 해야 되고 가서 가식적 친한 척. 그렇게 친하면 지가 만났겠지.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꼭 학교 선생들이 개학하고 나면 어떻게 지냈냐고 이렇게 친한 척. 그렇게 네가 친했으면 방학 때도 연락을 했겠지 이놈아. 언제 연락 한 번을 안 하다가 갑자기 친한 척을 해? 라고 생각을 하지. 말을 하면 교양인이 아니니까. 몰라. 저는 근데 그런 걸 말을 하면 더 재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한테는 그냥 말을 해요.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도 어저께도 그런 얘기 있었는데, 누가 손발이 차가지고 이런 날씨에도 핫팩을 써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피돌 날도 얼마 안 남았다. 이거 진짜 이게 폐륜 개그의 끝판을 달리는 거지. 근데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저도 어른한테는 그거 잘 안 써요.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대가 떨어지는 사람한테 쓰지, 진짜 피돌날 얼마 안 남은 사람한테 피돌날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하진 않아. 아니 봐봐, 제가 하는 게 있다니까. 그게 그래서 어느 정도 상태가 괜찮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아직 상태가 괜찮구나. 내가 보살님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 못해. 네. 가뜩이나 상태 안 좋은데 얼마나 이게 충격을 받겠어. 못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참고 있는 거야. 내가 한 100번 마음속으로 했다. 참고 있어. 그래서 이게 생존 방식이 달라요. 끝까지 동아시아에서는 집단적으로 살고 그 평생 AS고, 자식에게 나중에는 자기를 의탁하는 방식으로 끝나는 거죠. 원래 전통 문화에서는. 그래서 자식이 봉양을 하고 그 자식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봉양을 해서 처리가 되고, 이런 구조여서 지금은 이제 해체되면서 그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줬더니 자식이 안 와요. 이런. 그럴 때 자식에게 실망하지 말고 산부인과에서 바뀌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건 내 자식이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 유전자 검사까지는 하지 말고 그냥 바뀌었는 거. 그 당시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 시절에는 많이 바뀌었으니까
바뀌었는갑다. 내 자식은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이 편해. 꼭 내 자식인데 저놈을 도대체 지 애비 타갖고 저런가 이러지 말고 바뀐 거야. 바뀌었는데 내가 몰랐지. 너무 슬프지. 그래서 이렇게 삶의 방식 자체도 다르고 삶의 방식 자체도 다르니까 하나는 독립, 한쪽은 독립, 한쪽은 그냥 끝까지 끌고 가는 거고 그리고 평생에 의해서 그건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가 물건을 이런 제조업 같은 데서 잘하는가 봐요. 나 저 삼성 세탁기 저거 사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평생 AS. 평생 AS가 아니고 평생 보장인가? 뭐 이렇게 써있던데? 모타를 평생 보장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진짠가? 저것들 안 없어질란가? 이런 생각했는데 이게 이런 전통 때문에 가능한가 봐. 우리가 자식들을 평생 AS 하는. 그래서 보증 기간이 없지. 40에도 AS 하는 집 많아, 지금. 옆에 봐봐. 자식이 40인데, 아직도 AS가 아니고, AS까지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아직 시작은 안 했어. 경기가 분리되지 않았어. 그냥 내 밑에 계속 있어. 그러니까 뱃속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아직 덜 나왔어. 나오고 있는 중이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자식의 입장에서는 뭐냐? 제조사 결함이라는 거잖아. 사용자 결함이 아니고 이 제품의 문제가 제조사의 문제가 있는 거야. 사용상의 문제면 내가 책임을 져야지. 제조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언제까지?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 전통 문화에서는 그거 있잖아요. 그냥 부모님이 뭐 돈이 있어요. 그러면 아유 뭐 어차피 물려줄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서양은 그게 물려준다는 보장도 없어. 보장도 없어.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점점 바뀌어가고 있지. 옛날 같으면 자식이 많을 때 같으면 이쁜 자식에게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단일 단독 후보지. 나를 선택하든지 안 그러면 말든지 없어. 없어.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 차이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그래서 예전에 양자를 드릴 때 우리는 혈통 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드렸다. 제가 그 얘기는 전에도 한두 번 해드렸는데 얘네는 아무나 양자를 드릴 수 있었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고 셋째 아들이 있어. 근데 이쪽에서 자식이 없어. 이게 왜 없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애를 못 낳는 경우도 있지만 결함이 전혀 없는데 애를 못 낳는 경우도 한 10% 정도 됩니다. 그거를 만약에 해소할 수만 있으면 대머리 털나게 하는 거하고 그런 거 해소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만 찾아내면 그거 진짜 코로나 약 개발하는 것보다 돈 더 벌걸. 그거는 얼마든지 내고 부르는 게 값이에요. 애 없는 집에 애를 낳을 수 있어 라고 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확률이 뭐 90%예요. 이 정도만 올라가도 그거 뭐 엄청날걸. 근데 그게 희한하지. 나 그거 아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애 많이 낳은 여자의 꼬쟁이를 갖다가 입으면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 꼬쟁이. 근데 요즘 사람은 꼬쟁이를 잘 안 입으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구나. 그 꼬쟁이를 갖다가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 그 시바지 영화 이런 거 보면 그런 게 나오죠. 그런 대목이. 그런 거 뭐 감염 주술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감염 주술. 그러니까 그 기운을 내가 흡수한다.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 진짜. 그래서 이쪽에 자식이 없으면 이쪽에서 자식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서 양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가게, 대를 잇게 되는 거고 그 피가 아니면 그 혈통이 아니면 제사를 지냈을 때 청혼, 그러니까 귀신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귀신을 오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같은 혈통으로만 내려가는 거고 유목문화는 그 생각이 없어요. 유목문화는 그 생각이 없어. 유목문화는 그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살면서 친한 게 중요한 거지
내 피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면서 나랑 얼마나 가깝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판단 기준에서. 지금도 우리가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합니다. 그 기준이 언제쯤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그 옛날에 그 노래 있잖아. 그 노래. 이웃사촌이라는 노래가 있잖아. 먼 친척보다 사촌이 낫다. 아니, 이웃이 낫다. 라고 하는, 그러길래, 그러길래 이웃을 사촌이라 하지요.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 그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혈통에 대한 것들이 거의 흐려졌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어서 제사를 못 지내도 뭐 그 집이 근데 그런가 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입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입양을 할 때도 별 생각이 없어졌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가장 이제 최근 들어서 저는 약간, 야, 요즘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게, 내가 재혼을 했는데, 내 마누라가 하나를 이미 달고 온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건 있을 수 없는. 그러면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 자식도 아닌 걸 키우고 있다. 저 바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얘기했었어. 나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 그러고 보면 내가 진짜 많이 쓸데없는 걸 들었어. 어렸을 때. 그래서 공부를 못했구나. 이런 것만 맨날 넣고 있어가지고, 공부할 그 공간이 없었던 거야. 용량이 없네. 용량이. 아니, 기억나시죠? 제가 얘기하니까 여러분도 들어봤죠? 그런 얘기를.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은. 뭐 그런갑다. 저 집은 뭐 그런갑다. 그런데, 자, 엄마가 데리고 온 자식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이 씨야. 엄마는 김 씨야. 그리고 이 사람의 전 남편은 뭐 최 씨야. 그러면 얘가 최 씨잖아, 지금.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또 이혼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하고 얘하고 이렇게 정이 들면 얘를 이쪽에서 키우겠다라고 소송을 걸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 야, 이게 납득이 되나? 이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친하냐를 중심으로 하는 거하고 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목문화는 친한 걸 중심으로 해요. 제가 처음에 저 징기스칸 얘기를 봤을 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게 징기스칸의 첫 번째 마누라가 그 보르테인데 보르테를 적한테 뺏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뺏겼어요. 한 3년도 안 돼서 그냥 뺏겨가지고 다시 찾아와요. 징기스칸이 찌리할 때, 징기스칸 찌리할 때 얘기야. 그리고 나서 찾아오니까 1+1이 돼 있더라.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1+1이 돼 있어. 마치 마트에 우유를 사러 갔더니 조그만 우유 2개를 엎고 있어요.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2개 붙어 있는 거야. 하나가. 누구 자식인지 모르지만 적한테 뺏겼으니까 그쪽 피일 확률이 상당히 높지. 예. 아니구나. 마리아였을 수도 있구나. 그런 계산을 할 수도 있네. 이게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예수 동생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생각을 잘 못한 거야. 징기스칸이 그 생각은 못했네, 바보. 나중에 만나면 내가 가르쳐 줘야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면 보통 사람은 안 받아주는데 징기스칸은 그냥 받아줬고, 그때 무슨 선언을 하냐면 얘는 내 자식과 대등하다. 그리고 걔가 장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징기스칸이 죽을 때 후계 구도에서 걔가 이렇게 대도합니다. 장남이니까 장남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둘째가 나중에 공격하고 들어오거든요. 그 혈통이 불분명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셋째가 돼요. 이게 두 번째 칸은 셋째가 돼. 징기스칸을 계승하는 칸은 셋째가 되거든. 그런데도 첫째에게 엄청난 제국이 상속돼요. 우리 정신으로는 야, 지금도 내 적에 나를 싫어하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의 아들을 내 마누라가 임신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놈은 관계가 없지, 차라리. 아니, 내가 사고가 이상한가?
아니,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징기스칸은 그걸 그냥 평등으로 봐. 조선시대 같으면 그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징기스칸 얘기가 훨씬 더 앞에 얘기잖아, 지금. 아니, 되게 재밌잖아. 고려 중기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려 중기 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조선시대 같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걔는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징기스칸이 죽이라고 안 해도 밑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서 싹 없애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걔가 그냥 크고 세력도 엄청나게 커지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냥 그 유목문화에서는 그런가?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얘기거든. 그럴 수 있어 라고 받아들였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지. 사고방식이 다르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걔네가 맞고 우리가 틀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고하는 집단들도 내려왔고 이렇게 사고하는 집단도 내려왔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봤었던 그 쌍화점이라는 영화를 보면 쌍화점이 이제 고려 그 노래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공민왕이 주진모가 공민왕으로 나왔는데 그 주진모가 이제 자기 마누라 그러니까 저 공민왕이 원래 노국공주랑 있을 때는 사람이 괜찮았거든. 근데 노국공주 그리고 그 노국공주가 임신을 했다가 출산하는 과정에서 죽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는 남자 구실도 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건 아니야. 아니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공민왕이라는 사람이 특정 시점부터 이게 좀 바뀌어. 그러니까 하리숫가로 바뀌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달고는 나왔는데 여자인 경우가 있고, 그게 해공왕. 그런 건 해공왕이에요. 해공왕. 신라의 해공왕은 그런 스타일이야. 내가 달고는 나왔는데 단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달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이해가 됩니까? 이러면 차라리 나은데 정체성이 분명하잖아. 걔는 요즘 생각으로는. 근데 처음에는 남자였다가 여자로 가는 놈도 있어요. 그게 매트릭스 찍었던 워셔스키 형제 같은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남자였다가 점점 여자 쪽이 강해져. 그리고 남자 여자를 겸하는 사람도 있지. 그게 퀸 그 예전에 그 영화 있었잖아. 프레드 머큐리. 애매한 놈들이 있거든. 근데 공민왕은 저 매트릭스의 워셔스키 형제처럼 남자에서 여자 쪽으로 저는 갔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점점.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애를 못 낳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 관심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닌데 생각이 바뀌는 거지. 그게 안 되는 거겠지.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 자제위, 자기 호위무사, 그러니까 뭐 경호실 애들하고 왕비를 이렇게 자게 만들고 그걸 구경을 하죠. 그렇게 해서 임신을 시켜서 그거를 내 자식으로 만들어서 씨바지로 해서 자식으로 만들어서 왕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난 맨 처음에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지정신인가? 지 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왕실인데 내 피가 아니면 내가 자식을 못 낳으면 종친 중에서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사고로는 그렇잖아요. 이게 보통 집안도 아니고 야 왕조인데 왕가면 저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왕씨 왕조가 아니고 왕건의 그 피가 아니고 뭐 김씨도 될 수 있고 박씨도 될 수 있는 거야. 그 내용은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우리 같은 약간 저급한 생각이야. 고려까지는 유목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도 가능할 수, 그러니까 징기스칸 같은 사고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편해. 그렇게 이해하면 편해. 그래서 이렇게 혈통으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농경문화적 개념. 그리고 그것은 평생 같이 간다라고 하는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거 같이 밥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는 거고. 식구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에서부터 의미를 부여해. 존재 자체에서부터. 그리고 여기는 독립에서 의미를 부여해. 유목문화는 독립에서 의미를 부여해.
그리고 존재에서부터 의미를 부여하는 게 여기만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나이만 있는 문화가 아니고 상당했을 때도 이렇게 해요. 3일장도 이렇게 합니다. 시작하면 하루야. thank you